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웃으면서 방송을 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염정 팀장과 930 투자전략실에서 알아볼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해외에서 질주 자동차주 달릴 준비가 됐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제를 염정 팀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좀 많이 고심은 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섹터가 좋을까 주제를 선택하다가 그래도 어제 이제 자동차 업계 쪽으로 좀 좋은 실적 호조 부분이 나와가지고 한번 좀 자동차 섹터 많이들 이제 좀 힘들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오늘 워낙에 이제 좀 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업계 관련 업계도 지금 조금 이제 섹터가 많이 빠지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오늘 좀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네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계의 4월 실적, 판매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업체 간의 간격차가 그 간격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는 차량 판매 실적 면에서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GM, 르노 그리고 삼성, 쌍용 등 나머지 세 곳은 이제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완성차 판매량이 59만 대로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배가량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해외 판매가 154% 증가한 데 좀 이 부분에 기인한 거고 아무래도 이제 기저효과 작년에 이제 4월 대비 기저효과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4월엔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판매 호조가 좀 이 부분이 좀 주목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좀 희망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나머지 GM 그리고 르노, 삼성, 쌍용차 같은 분위기는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이제 뭐 회생 절차 진행 중인 쌍용차는 어쩔 수 없이 좀 이제 판매량 급감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위축된 상황에서 신차 부족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판매 부진은 이제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작년보다도 지금 나머지 3사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외수 시장에서 내수는 조금 좀 하락을 했고 해외 시장에서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지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제네시스를 제외하고요. 약 7만 7천여 대를 팔아서 2개월 연속으로 월별 최다 판매 기록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기아 역시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약 7만 177대 정도로 월별로 해서 2개월 연속 최다 판매 역시나 기록하고 있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SUV 차량 등에 대한 부분이 좀 판매가 급증한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완성차 업계 그리고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좀 너무 좀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분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에 해당하는 뭐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 계통으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작년 같은 경우와 좀 견주어서 조금 이제 공급을 조금 그 발주를 조금 더 좀 줄인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수급이 좀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업계에서는 4월이 아마 저점이고 5월부터 다시는 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월이 이제 보릿고개고 5월 이후가 되면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일단 5월에 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분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뭐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치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이제 4월 저점을 찍고 5월에는 회복세로 들어서고 그리고 6월부터 6월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뿐이고 사실 좀 예측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기차 부분, 친환경차 부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에서 약 한 500여 개의 반도체가 사용된다라고 봤을 때 뭐 자율주행 이슈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은 최소 한 대당 약 1,000에서 2,000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친환경차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집중할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량이 어떻게 이렇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뭐 굳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코로나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이게 지금 현재 공급의 문제이지 수요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수요 부분에서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차 업계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주력 모델로의 생산 유지가 판매량의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고 네.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옵션을 좀 많이 빼면은 출고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현대차 측에서도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네.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신차 출시가 늦어진다든지 뭐 이런 우려는 없나요, 팀장님? 일단 현대차에 대한 네.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네. 현대기아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제 판매 실적이 아무래도 좀 호조인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해외 판매가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자동차주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앞에서는 뭐 자동차 업종의 네. 이슈를 짚어봤다면 뭐 현대차로 이제 본격적인 종목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첫 번째가 현대차인데 현대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현대차가 일단은 전년 대비죠. 전년 네. 4월 대비해서는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월별 대비로 봤을 때는 네. 지난달 대비에는 약간 다소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걸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역시나 이제 공급 부족이지 수요가 급감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당 수출 단가가 2분기 연속해서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아졌다 이거죠.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특히 이제 제네시스의 수출 대수가 좀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했을 때 일단 단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수급 부분에서 기존의 재고를 활용한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이제 이 부분을 재고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좀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5월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인기 차종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서 일부 옵션을 좀 제외하면 좀 신차를 빨리 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약간 좀 고객들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1분기 실적도 또 잘 나왔잖아요. 네. 지금 전기차와 다양한 사업에 또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실적 모멘텀까지 더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투자 매력도 팀장님은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일단 네. 별점 4개를 주겠는데 네. 워낙에 지금 좀 많이 좀 눌려 있잖아요. 맞아요. 눌려 네. 있어서 매력도가 좀 높을 수 있지만 아직은 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지금 장 분위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오늘 장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어제 오늘 안 좋은데도 현대차가 그래도 지금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맞아요. 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고 시장이 올라온다면 현대차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못 갔던 부분도 있고 네. 앞으로는 이제 충분히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현대차 별점 4개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가 만도를 골라봤습니다. 만도도 지난주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은 잘 나왔죠. 네, 일단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어제 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만도는 가장 좋은 네. 자동차 업계, 자동차 섹터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보였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 올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정도 매출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719억으로 전년 동기 비해서 288%나 급등을 하면서 일단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상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매출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쪽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이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해외 수출 면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 부분에서 배경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고객사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고객사의 생산량 회복 등이 이제 실적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인데요. 중국 법인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90% 정도 증가한 부분, 그리고 1분기에서 중국에서의 약간 90% 성장, 그리고 인도에서도 약 27%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외에도 네. 사업 확장에 따라 이제 고객의 다변화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지난 이제 2월이었나요? 이제 폭스바겐의 서스펜션을 약 한 2조 9천억 원 규모의 서스펜션을 수주를 한 부분, 그리고 북미 전기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인 IDB를 또 수주한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고객도 좀 다변화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지난 2월에 만도엘라 일렉트로닉스라고 이제 자율주행 전장 부품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 흐름이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받고 지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미 네.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 1월 21일 날 8만 원을 기록한 후에 약 3개월 동안 약간 27% 빠졌습니다. 27% 급락한 반면 급락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반등의 기회는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을 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신제품 등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비중을 좀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가 이제 워낙에 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도도 결국은 이제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도엘라에 대한 지분,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도의 실적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방향성 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와 마찬가지로 만도의 주가도 역시나 좀 오래 쉬었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만도도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5개 주고 싶었는데요. 네, 4개로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 기간 쉬었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주가 상승 네.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타이밍이신 거죠? 네, 이제 하반기 이제 한 5월 이후 한 6월부터는 다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낙폭이 그 업계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제 부품 업계에서도 좀 과대 낙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부품주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현대기아차 전일 나온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자동차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행히도 시장이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했었는데 이 변동성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업종과 종목으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염정 팀장님이 골라오신 종목을 만나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네, 현도글로비스 역시나 1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발표가 됐고 기존 사업과 더불어서 신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현대 계열사, 현대 그룹주 중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에 포함이 되지만 조금은 좀 벗어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현대 기아차의 완성차 판매량, 그리고 현대 그룹의 이제 지배 구조라든지 사업 구조 개편 등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변동하는 이제 종목이긴 합니다. 최근 6거래일간 연속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최근 좀 눈에 띄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사업 부분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완성차 업계 이제 그 쇼티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엔 좀 해소될 기대
해소 기대를 해보고요.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량 증가 그리고 비계열사들의 이런 실적 판매 호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 앞으로의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이제 걱정은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가 시장에 빨리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완성차 해외 물동량은 약 1,675만 대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운반선 사업 주력으로 매출 비중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계만 좀 이쪽으로 치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네. 워낙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인 대형 중량 화물 운송 사업을 좀 육성을 시키고자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뭐 하이테크 부품, 의료기계 등 고부가가치 화물 운송에 대한 고객사를 공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오토비즈인데요. 중고차 사업이죠. 네. 예, 중고차 사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의 좀 이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해외로 조금 더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국내 사업에서의 노하우 그리고 해외 이제 네트워크, 물류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1분기가 일단 이 중고차 시장이 해외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 1분기 전년 대비해서 약 32%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유의미한 수치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 부분을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 그룹 내 이런 지배 구조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현대그룹이 신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 론칭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글로비스가 핵심 계열사로서 역할을 좀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현대글로비스가 맞는 부분은 이제 모빌리티 전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소 운반 사업까지 진출을 확정을 하면서 2020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익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죠.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제 지분을 약 11%, 11.67%를 가지고 3대 주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이런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상장으로 이 지분 가치를 다시 재평가 받을 경우에는 글로비스가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의 공략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사업의 가치를 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현대그룹 내 이슈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글로비스 역시 별 4개를 주겠습니다. 아, 별 4개네요. 네. 오늘은 별 4개짜리가 만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이제 시장을 네. 반영한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네. 팀장님께서는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지 어떤 업종이 좀 부각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희가 좀 어제도 좀 같이 우리 앵커님하고 네.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제 지주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재평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장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특히 뭐 네. LG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주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지주사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주사로 할 걸 그랬네요, 주제를. 네. 아니, 오늘 이제 현대글로비스 팀장님이 직접 꼽아주신 공략주니까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아래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 현대글로비스 이제 우리가 방송 시작할 때는 약 2%대 하락세였다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가 아래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1%대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네. 주가 흐름이 다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시 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오늘 현대글로비스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총 3개의 종목들 투자 매력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차에 대해서는 염정 팀장님 투자 매력도 별점 몇 개 주셨을까요? 네, 별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점 4개 주셨고요. 그리고 만도는 투자 매력도 역시나 동일하게 별점 4개였습니다. 네, 오늘 염정 팀장님이 직접 골라오신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업종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우려해서 별점을 다 하나씩 빼주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오늘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930 투자 전략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 얘기 들어보고 또 특징주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